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를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좀 오래된 애니메이션이고 2011년 작품인가? 2013년 작품인가? 2011년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니까 되게 좀 오래된 편이죠. 그러니까요. 네. 저 얼마 전에 올해가 2021년이라는 거에 놀랐어요. 아, 저 연도 적을 때 네. 가끔 2020이라고 많이 틀려요. 22라고요? 20. 2020이라고 아, 적는 20이라고.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옛날에 읽었을 때는 사실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을 써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날짜가 지나가는 거를 계속 인식을 하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사실 뭐 헷갈리기도 하고 또 저는 진짜 올해가 2021년이라고? 심지어 8월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8월 다 돼가요. 2021년이라니 그게 뭔가 SF 영화에서 먼 미래라고 나왔던 그런 연도라고만 그런 인상이 있는데 2021년이 지금이라고 하니까 2012년에 세상이 멸망한다 그랬는데 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쵸? 2000년 이제 시작할 때 멸망한다 그랬었고 2002년에도 뭔가 멸망한다 그랬었고 그쵸. 2012년에 이제 그 무슨 마야 달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래서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 벌써 2012 네, 맞아. 맞아요. 예. 벌써 9년이나 흘렀네요. 아, 그래서 막 너무 좀 갑자기 그 게슈탈트 붕괴가 이렇게 오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2021년이라니.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제 세상이 멸망한 우주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우주를 계속 살아가고 있네요. 아무튼 이 마마마라는 애니메이션 줄여서 이제 마마마라고 부르는데 좀 센세이셔널한 편이었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고 보신 분들도 많고 아마 좀 팬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는 좀 스토리 요약 그런 거는 많이 안 할 편이고 설정 위주로 설정이랑 그 다음에 궁금증 같은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일러가 굉장히 좀 많을 거고요. 네. 그래서 작품을 꼭 보시고 들으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더키디도 작년이라고 하시네요. 원더키드 그러네요. 2020. 네.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네, 갖고 가셔서 하세요. 아, 네. 요거를 바꿔주세요. 이거 확대도 혹시 가능할까요?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슉슉슉 슉슉슉 슉슉슉이라는 밈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릅니다. 아, 모르시나요? 네. 그 돌하르방 모르시나요? 네,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잠시만요. 네, 왜요? 아,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화면이 자꾸 흔들 뭘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냥 최대화하고 오케이. 싶어서. 네. 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라는 작품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안 되나? 최대한 크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를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는 마법소녀물인데 그쵸. 마법소녀물. 마법소녀물 하면은 역사가 길죠. 그쵸. 네. 제가 찾아봤어요. 안 그래도 얘기 드리려고 네. 찾아봤고 보통은 마법소녀물이라고 하면은 아동을 위한 특히 또 여자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많이 좀 생각이 되는데 얘는 15세 시청가입니다. 네. 그걸로 또 좀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작화부터 1화부터 좀 작화가 좀 우중충한 것 같아요. 막 좀 그 흑백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맨 초반에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마도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걸어가는데 그 벽이랑 이런 게 다 흑백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 보면은 좀 약간 그렇게 밝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보통 네. 마법소녀물이랑 다르게. 네. 그래서 아마 첫 화부터 이 애니메이션은 보통 마법소녀물은 아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법소녀물이란 것 자체가 최근에는 좀 쇠퇴를 많이 했대요. 왜냐면은 아동 애니메이션이 전체적으로 좀 쇠퇴를 했어요. 그래서 마법소녀물이 그거를 좀
활로를 열어보고자 다양한 장르하고 좀 융합이 되거나 그 장르적인 특성 자체를 좀 비트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와중에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제 마법소녀물의 클리셰를 정면으로 그 약간 깨트리는, 네, 네. 뒤튼 그런 작품이죠. 네. 그래서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이 마법소녀물의 시작은 1966년에 일본에서 나온 작품인 요술공주 셀리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냥 좀 이 친구가 무슨 초능력을 쓸 수 있는 친구인데 거기에 좀 일상물을 섞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얘는 초능력을 쓸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이런 느낌. 그런 작품이고 근데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시초격인 작품은 아내는 요술쟁이라는 미국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1964년부터 방영이 됐고요. 하하. 그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소녀가 아니고 어른 여성이네요. 네, 그쵸. 네. 좀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초고 저는 이 두 작품 둘 다 모르는데 네. 좀 익숙한 작품을 가져오자면은 네. 세일러문이 이제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어릴 때 정말 네, 저는 안 좋아했었고. 봤습니다. 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안 태어나기 봤고. 전까지는 아니죠. 이 TV 시리즈 최초 TV 시리즈 자체는 저보다 먼저 태어났죠. 전 1994년 태어났으니까. 네. 그런가요? 네. 저는 그때 한창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요것도 근데 이것도 설정이 좀 SF적인 면이 있죠. 그렇죠. 얘네들 뭐 외계에서 왔고 맞아요. 각각이 뭐 수금지와 목토천이면 그 행성마다 하나씩 있고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행성을 약간 저희 때는 12지를 그 꾸러기 수비를 난 외웠고 그 노래 있잖아요. 네, 자축이며 진사오미로 외웠고 그다음에 그 똘기 행성들 떡이 머시기 그쵸.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만. 네. 네. 그다음에 행성들 그 순서는 이제 세일러문으로 세일러문으로. 외웠다. 네. 음. 그럴 정도였죠. 사실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그 행성들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그 행성들이 영어 이름이 뭔가를 이제 다 외울 수 있었어요. 세일러 비너스 하면 금성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친구가 비너스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비너스가 좀 뭔가 네, 좀 세일러문이요. 이 친구 문이군요. 네. 비너스가 뭐 좀 차가운 캐릭터 이런 캐릭터 아닌가요? 비너스 캐릭터마다 다 좀 뭐 설정 뭐라 성격이 다 다르지 않나요? 성격이 마스는 불 같고 아, 머큐리는 차분하고 뭐 이런 건 있죠. 네. 음. 근데 이제 뭐 그쵸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세일러 문은 행성이 아닌데 네. 네, 행성 뭐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문은 얘는 이제 세일러 문은 사실 어떤 여왕이었다. 그러니까 공주였다. 뭐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 왕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러니까 먼 옛날에는 그 달에 어떤 왕국이 있고, 그 지구에도 왕국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 왕국의 왕자가 그 턱시도 가면이고, 그다음에 달 왕국의 그 공주가 이제 그 이 세레니티라는 세일러문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무도회에서 만나가지고 막 눈 맞아가지고 막 꽁냥꽁냥을 했었는데 어느 날 뭔가 외계에서 침략이 와가지고 그 달 왕국이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세레니티 공주의 영혼을 가진 이 우사기가 이제 지구에서 환생을 한다. 뭐 이런 설정이죠. 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가 요 마법소녀물의 황금기라고 좀 일컬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러문이랑 웨딩피치도 나왔었어요. 아, 웨딩피치. 네, 웨딩피치랑 세일러문이 좀 저희 때 이제 마법소녀물이 양대 산맥이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프리큐어 시리즈. 네, 그게 또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DJAMX님이 이제 요술공주 셀리를 어렸을 때 재밌게 보셨다고 하네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넘어가면은 저에게 좀 익숙한 작품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꼬마 마법사 레미 하는 작품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고 네네. 요 애기 나오는 게 애기가 없네 여기 아, 애기 데리고 다니지 않나요? 그렇죠. 얘가? 애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애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의 마음을 훔치겠다. 이게 뭐였지? 도둑질을 하겠다. 천사소년의 네.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질을 하기 위해 허락해 주세요 뭐 허락해 하는 주세요. 거. 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 당시부터 그 장르의 융합이 좀 이루어졌다.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좀 뭔가 그 육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 나오고 그러죠. 네. 애기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궤도물. 그쵸. 네. 궤도물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슈가슈가룬. 네. 슈가슈가룬. 얘네들은 마법 왕국에서 온 그
이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이것도 설정이 굉장히 좀 치밀하다기보다는 설정이 좀 뭔가 역사가 있어요. 이 왕국의 역사 같은 게 있고 얘네들이 다 뭔가 비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반전 같은 부분도 있고 근데 애니메이션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는 이제 설정만 읽어봤는데 왜 읽어봤냐면은 이거를 지금 제 애인이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보다 말다 하는데 막 꾸준히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막 몇 화씩 몰아보고 막 그리고 또 몇 주간 안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설정만 찾아봤거든요. 같이 보다가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막 그 만화판이랑 좀 다르긴 한데 만화판 얘기를 하자면은 얘가 자기 아버지를 뭐 죽이던가 엔딩에서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굉장히 좀 다크다크합니다. 그리고 다크하네요. 네, 얘는 또 뭐 이건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다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카드캡터 체리 이제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네, 사쿠라. 그 체리는 저는 최근까지도 봤던 게 클리어 카드 편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신작이. 네. 그래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만화가 일단 신작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2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반게리온 감독의 사모님이 슈가룬을 만드셨군요. 몰랐네요, 그건 또. 안노 모요코라는 분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그림체가 그분 그림체네요. 네. 아무튼 이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이제 보통은 이제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늘날에는 성인용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남성 어른들이 이제 이런 여성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랑하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오히려 좋아가 뭐죠? 오히려 좋아는 일종의 그 밈입니다. 밈. 그래요? 네. 그 안노 모요코 선생님이 이제 슈가룬을 그리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사쿠란이라던가 워킹맨 뭐 이런 작품도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마법 소녀를 아이돌물하고 엮어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아이돌물하고 엮어서 많이 나오고 그것도 이제 그 성인 남성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성인 남성들도 많이 좋아하죠. 네. 이 마법 소녀 마도카 마기카는 매지컬 고삼즈 또 이제 언급을 해주셨네요. 콩땅콩님이. 네. 마법 소녀 마도카 마기카는 요 마법 소녀 물의 장르적인 특징을 좀 비튼 작품인데 제 생각에는 아무도 마법소녀에게 마법이라는 것을 공짜로 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좀 나온 게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물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좋은 능력을 공짜로 줄 리가 없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줄 리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생각에서 좀 나온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제가 뇌피셜입니다. 제가 했고 작품이 사실은 비슷한 작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소개를 해드렸던 작품 중에서 에반게리온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에반게리온이랑 뭐가 비슷하죠? 일단은 애들이 나오고 애들이 구릅니다. 애들이 구르고요. 그리고 뭔가 아이들에게 이 세계의 운명이 달렸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미성숙함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고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난관을 헤쳐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른들보다 미성숙함을 좀 약간 반전시킨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이 세계를 짊어졌잖아요. 이 세계의 어떤 그런 운명을 짊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뭔가 각성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에반게리온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또 강철의 연금술사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인간 찬가가 주제다. 인간 찬가가 뭔가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큐베라는 애가 외계인인데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에 대한 것이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고 인간이라는 것은 뭐 엄청 뭐
대단한 존재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점에서 강철현 검사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오. 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는 뭐 약간 그 일단은 각본가가 지금 콩탕콩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로부치 겐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원래 좀 그 현시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네. 다크다크한 그런 엔딩을 내주기로 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반전이기로 유명하고 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네. 이분이 마마마라는 작품을 딱 냈을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너를 있더라고요. 믿지 않겠다. 우리는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우르부치 겐 선생님은 아 무슨 소리냐. 이거는 아주 희망찬 그런 결말은 근데 마법소녀물인데. 굉장히 좀 희망찬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죠. 희망차다고 해야 그렇긴 되나? 한데, 네. 해피엔딩적인.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DJ AMX님께서 네. 마법소녀 아이돌물은 크리미 마미가 원조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크리미 마미가 뭐냐면 천사소녀 세로미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 보라색 머리에 얘가 시초일 것 같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그래서 오로부치 겐이 그 아까 페이트 얘기를 잠시 그 막간에 저희가 네, 쉬는 시간에 했었죠. 라이브 네. 하다가 했었는데 그 페이트 제로를 이제 오로부치 겐이 썼고요. 네. 그래서 이분 좀 뭐 서브컬처 쪽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 시나리오는 재밌어가지고 좋아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분 작품이 다 재밌는 건 아니긴 한데요. 네. 이분 뭐 알드노아 제로라는 알드노아 제로가 아니죠. 뭐였지? 하여튼 알고 보니까 인간이 오징어였다 뭐 이런 결말이 나오는 네. 애니메이션인데 그것도 뭐 네.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뭐가요? 크리미 마미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던데요? 그런가요? 마법의 천사 크리미 마미. 이거랑 천사소녀 새로운명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네. 그 다음에 그쵸. 3화 만에 드러난 우로부치 검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스토리는 얘기 안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 언급을 네. 안 할 거고 네. 3화 만에 뭔가 드러납니다만 네.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스포일러 경고. 알람. 네. 뿅뿅뿅뿅. 네, 스포일러 할 거고요. 이게 저희가 마법소녀물을 왜 다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SF적인 작품이고 설정이 굉장히 좀 치밀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설정 위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네. 스포일러 경고. 요 열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즐거움이죠. 네. 그 빅프리즈라고도 하죠. 빅프리즈라고도 하는 우주 멸망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주 긴 시간이 흐르면은 모든 에너지가 다 엔트로피가 최대로 증가하면서 모든 에너지가 다 열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이 되고 열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가장 엔트로피가 높은 형태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그 열이 전 우주에 이제 균일하게 퍼지게 되면은 우주가 차갑게 식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이 우주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떠한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열 죽음 혹은 빅프리즈 뭐 이렇게 부르는 우주 멸망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요. 그쵸. 일단 엔트로피라는 거는 이제 무질서도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잉크를 풀면은 이게 이제 확 퍼지잖아요. 네. 그럼 확산이 되는데 근데 퍼진 잉크가 다시 모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퍼지는 형태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게 어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형태로만 이게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분자의 운동 상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 분자가 많이 떨고 있으면은 그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좀 띄엄띄엄 이렇게 떨고 있으면은 그 온도가 낮은 상태인 느리게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느리고 움직이면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공기 분자의 상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기 분자들은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 공기 분자들한테 이 에너지가 딱 전달이 돼가지고 이 열의 형태로 변환이 됐다는 거는 이 에너지를 다시 수업해가지고 뭔가를 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열 죽음이라는 거는 점점 에너지가 퍼져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응축되어 있지 않고 에너지가 점점 퍼져가는데 그 에너지를 다시 수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점점 퍼져만 가는 거고 점점 확산이 되는 거고 확산이 되다 보면 점점 균질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이 우주 전체가 사실 보면은 지구는 되게 뜨거운 태양은 되게 뜨거운 상태고 그다음에 우주 바깥은 되게 차가운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의 열이 다 이제 차가운 우주로 퍼져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균일한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은 거기서 어떤 에너지 교환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 죽음이라는 건 사실 인류가 존재할 때는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되고 그렇죠. 우주 멸망 시나리오라는 것은 억년의 단위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장 오래 사는 별도 몇백억 년을 넘게 산대요. 별도 죽잖아요. 네. 별이 이제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데 이 중성자별 이런 것들은 몇백억 년을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별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은 몇백억 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핵융합을 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별이라고 보기에는 좀 항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의 수명이 몇백억 년이 된다고 하니까 인류가 없어지는 시점보다 훨씬 더 뒤로 가야 되는 그런 아마 멸망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마만마에서 중요한 어떤 배경이고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식으로 닫힌 개 내에서는 닫힌 개라는 건 이제 에너지의 출입이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외부와 교환되지 않는 그런 어쨌든 고립된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가 내부에서는 항상 증가한다. 즉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지는 방식으로 모든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배경인데 이 큐베라는 외계 머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외계 생명체, 생명체인지 이게 외계인인지 외계에서 얘가 온 건지 그쵸. 얘가 어떤 말단의 뭔가 개체인 건지 로봇인지 아니면 의식의 중앙 의식인지 외계인이 지구로 보낸 로봇인지 아니면 외계인 자체인지 종족이 다 이렇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는 바가 없고요. 그냥 외계에서 왔다라는 것만 밝혀집니다. 근데 얘가 지구에 온 이유가 있는데 얘네들은 감정이 없어요. 감정도 없고 개체라는 의식도 없어요. 개체라는 의식도 없고 굉장히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 종족인 걸로 묘사가 되는데 엄청 먼 곳에서 왔는데 지구로 오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이 다 끊어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팔을 치료를 해준다던가 등등의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지구에 왜 왔냐면은 지구에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생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뭔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게 엔트로피를 역전시킨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데 인간의 감정이 희망이라는 상태가 있고 절망이라는 상태가 있는데 이게 희망의 상태에서 절망의 상태로 내려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거겠죠?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쵸? 감소한다는 네. 겁니다. 감소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감소한다고 큐베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작품에서. 그 상변이라고 하던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희망에서 절망의 이 롤러코스터 약간 굴러떨어지면은 그러면 엄청난 뭔가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사실 엔트로피를 유일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말해요. 우주에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구에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니네가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을 때 우주가 차갑게 식어 있으면 좋겠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큐베가.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 드러나는 설정이고요. 엔트로피를 인간이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네. 이제 존재하는 설정이고 얘네들 말로는 인류의 역사에 깊게 관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큐베가 주인공인 마도카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 장면의 일부인데 여기 보면은 이 여자애가 마법 소녀라는 거예요. 잔다르크인 것 같아요. 뭐 클레오파트라도 사실 그 마법 소녀였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없었으면 얘네는 아직 동굴에서 살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법 소녀 이 큐베라는 이 외계인이 그 여자 애들을 꼬드겨가지고 마법 소녀로 만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뭐 역사가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면은 모노리스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뭔가 깨달음을 얻고 좀 진화의 뭔가 도약을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큐베도 사실 인류를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너네들이 뭔가 이제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게 계속 도왔다. 뭐 이런 얘기인가. 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실제로 도왔는지 알 수 없고. 네. 그래서 큐베의 풀네임이 사실 인큐베이터죠. 아, 그렇죠. 네. 인큐베이터죠. 네네. 왜 그런 마법 소녀하고 계약을 하는데 큐베는 그걸 왜 하는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인간의 감정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마법 소녀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열기관이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기계공학이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기관이 있는데 열기관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은 에너지를 얻는 건데 그 효율이 100%를 넘을 수가 없죠. 네. 여기 100% 이상이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이상인 기관이 없다죠. 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입하면은 그러니까 더 어떤 항상 이제 열로 손실이 나오기 네, 때문에 열로 손실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투입한 에너지도 아마 그 열의 형태가 될 거예요. 보통은 예를 들어 뭐 나무를 태운다던가 하는 식으로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럼 나무를 태워서 뭐 증기기관을 움직인다 그러면 증기기관이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변환이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그쵸. 근데 우리가 들인 에너지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근데 큐베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감정이 형성되는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들인 에너지보다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를 외부에서 흡수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그것을 수확하기 위한 기관이 이 소울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한 그 에너지가 이제 배출이 될 텐데 그걸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열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꿀 때 증기기관이라는 걸 이용하는 것처럼 소울잼이 이제 감정 에너지를 뭐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수확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마법소녀물을 보면은 변신을 하기 위한 아이템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브로치라던가 뭐 립스틱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변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소울잼도 처음에는 그냥 변신을 하기 위한 아이템이구나 뭐 이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소울잼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환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영혼을 담는 그런 그릇이기도 그 얘기도 네.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큐베는 그 소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꿰면서 이 얘기는 안 알려줘요. 이 위에 저희가 했던 얘기는 연결을 안 해줘. 그쵸? 이 얘기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트로피를 못 낮춘다며. 근데 이거를 좀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인간의 정신이 우주의 외부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열을 우주 밖으로 덤핑할 수 있다. 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설명이 되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하죠. 뭐 억지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돌리면 에어컨 바깥은 더워지지만, 그러니까 집 바깥에 이제 실외기 있는 데는 더워지지만, 우리 이제 집 안은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주는 이제 시원하게 만들 때 우주 바깥으로 뭔가 열을 뿜어낸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사춘기 소녀가 그 감정의 상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희망에서 절망으로 상변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네, 그게 가장 큰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녀에게 이걸 한다, 에너지를 수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큐베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제 소녀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소녀와 마법 소녀로 계약을 해요. 이 소원을 들어주는 이 과정을 그 에너지를 투입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열 에너지를 투입하면 그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과정을 큐베가 에너지를 투입하는 과정이다. 투입을 해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그걸 얻어내는 과정을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소울잼을 만들 때는 이 큐베와 계약한 그 소녀의 영혼이 이제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 안에 갇히게 되고, 이제 이 친구가 사야카라는 친구인데, 이 사야카라는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그 남자애가 있었는데 남자한테 고백을 못 하죠. 왜냐면은 자신이 이제 영혼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백을 못 합니다. 아무튼 이 마법 소녀가 마법을 쓸 수 있어요. 계약을 하면은. 마법을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아마 뭐 소울잼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 같은데, 마법을 쓸 수 있는데 마법을 쓸 때마다 그 부정적인 기운이 소울잼에 축적이 됩니다. 또 이 마법 소녀가 스스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소울잼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 소울잼이 부서지고 그것이 그리프 시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녀라는 존재가 이제 태어나요. 또 큐베가 이루어주는 소원은 항상 좀 구멍이 있어요. 그 약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약간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봐야 되고 조건을 참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법상으로는 좀 불이익을 받겠지만 어쨌든 이 큐베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좀 일부러 숨깁니다. 일부러 숨기고 그냥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런 얘기만 해요. 그쵸. 너가 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얘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좀 양아치 같은. 그래서 요 5명 중에 요 3명만 얘기를 해보자면 쿄코랑 사야카랑 그다음에 토모의 마미 요 3명의 소원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쿄코는 아버지가 그 주교 목사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별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큐베와 그 약속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자 아버지가 아버지는 이제 신자잖아요. 그 개신교 뭐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뭐 유일신 뭐 이런 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마녀가 돼가지고 우리를 속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딸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딸만 남겨두고 일가족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큐베의 소원이 어떤 부정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야카라는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얘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남자애가 바이올린, 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거 같은데, 그 친구가 손을 다쳐가지고 바이올린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손을 치료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치료를 하고 학교에 다시 돌아왔는데
얘가 얘 히토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히토미라는 친구하고 그 사귀게 네, 사귀게 네. 됩니다. 네. 그 남자애가. 그러니까, 네. 히토미가 그래서 처음에 물어봐요. 사야카가 이 남자애를 짝사랑하는 걸 아니까 내가 고백을 해도 되냐고. 너가 만약에 먼저 고백을 할 거면은 너가 그러니까 훨씬 오랫동안 좋아해 온 걸 아니까 오늘 하루 딱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안에 고백을 먼저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사야카는 자기 몸이 지금 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고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괴로워하고 결국 이제 히토미랑 그 남자애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녀가 돼버리죠. 네. 올리비아 폰 머시기였는데 네. 무슨 제켄도르프인가 막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토모의 마미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큐베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자기를 살려달라고 손을 빌어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던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이 죽고, 맞아요, 그 원숭이의 손, 그런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소원을 들어주긴 하지만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 뭔가 구멍이 있는 이 애는 그 자기를 살려달라는 소원을 들었는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부모님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 남겨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큐베의 소원은 조금 하나씩 다 뭔가 나사가 빠져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힐라리스님이 아까 뭐 그 인류의 인공진화라는 그런 소재가 참 흥미롭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갈로아 작가님의 오디세이에서도 뭐 사실 그런 소재가 나왔죠. 네, 오디세이도 네. 사실 오디세이는 그 2000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오마주한 그런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요 마녀는 그 그리프시드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리프시드가 이제 소울잼에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소울잼이 부서지면서 생겨난 어떤 절망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인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마녀가 탄생하는데 마녀들이 전부 다 좀 디자인이 기괴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기괴하고 이거에서도 약간 그 기운을 읽을 수 있어요. 1화부터. 아, 이거는 범상치 않은데? 애니메이션이? 그걸 좀. 그쵸. 약간 콜라주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마녀와 마녀가 친 결계라던가 미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출이 특이하고요. 이게 이제 이누카레, 극단 이누카레라는 그 애니메이션 창작 집단이 만든 그런 영상들인데 되게 좀 특이하고 좀 독특하고 또 예술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인간을 잡아먹고요. 그다음에 인간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심어가지고 막 자살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형마라는 걸 부리고 번식을 해요. 막 자기 자신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퇴치를 하면은 그리프시드를 다시 떨어뜨려요. 네. 이 그리프시드는 그 아까 마법소녀가 마법을 사용하면은 그 부정적인 기운이 이 소울잼에 담긴다고 했잖아요. 네, 쌓이죠. 네, 그 부정적인 기운을 이 그리프시드로 넘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마법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이 소울잼이 시꺼매져가지고 더 이상 마법을 쓰지 못한, 조금만 쓰면 이제 마녀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것을 그리프시드로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정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그리프시드를 떨어뜨리면은 그리프시드가 막 엄청 새까매지면은 마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마법소녀들이 마녀를 퇴치하고 그리프시드를 뭐 자기 소울점을 정하는데 쓴 다음에는 큐베한테 줍니다. 그러면 큐베가 그것을 수거해서 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생태계 같은 거죠. 먹고 먹히는 관계. 마법소녀가 네. 마법소녀가 그 마녀가 되고 그 마녀를 다시 마법소녀가 죽이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마법소녀가 큐베에 의해 탄생하고 이런 식으로 네. 좀 순환이 되는. 그렇죠. 네. 힐라리스님도 이 마녀 씬의 그 기법이 되게 취향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 마법소녀와 계약을 할 때 큐베가 안 알려줘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네, 처음에는 그냥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너 나랑 계약을 하면 너의 소원을 아무거나 들어줄게.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예를 들면 영혼이 그 완전 소울잼으로 이동을 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몸에서 사실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느낀 게, 과연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도 이따가 해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의문점 네. 파트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거기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아마 마법 소녀가 마녀가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일 것 같아요. 그 큐베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어른이 되기 전에 여성을 소녀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마녀가 되기 전에 너희를 마법 소녀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빡치는 얘기를 하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녀는 이제 이 마법 소녀들이 적으로서 상정을 하고 막 싸워서 그냥 죽였던 그런 적인데 사실은 자기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마법 소녀가 마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였던 그런 마녀를 죽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괴로워하고 또 충격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TVA 스토리는 마법 소녀와 마녀가 갈등하는 스토리라기보다는 마법 소녀와 이 못된 큐베와의 갈등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 친구가 이제 호무라라는 친구예요. 네. 이 호무라라는 호무라. 네. 네, 아케미 호무라. 이 호무라라는 친구가 미타키하라라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에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카나메 마도카 아까 그 분홍색 머리 친구 있죠? 그 네. 친구가 다니는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좀 뭐라 소극적인? 그러죠? 네, 소극적이고 좀 뭔가 병약한 친구예요. 원래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못 다녔던 친구인데 굉장히 좀 소극적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작품에선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스포일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오고 이 습관이 있죠. 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기는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고 그게 약간 샤프트 각도라는 게 있어요. 이 샤프트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인데요. 그 샤프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에서는 항상 그 등장인물들이 특정 각도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네. 그래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울여가지고 막 뒤를 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하는 이유가 원래는 머리를 묶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일종의 복선이라고 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원래는 이렇게 병약한 소녀였는데 이 친구에게 처음으로 다가와 준 게 요 마도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는 마법 소녀예요. 작품을 보시면은 이 친구 원래 마법 소녀가 아닌데 뒤에 그러니까 가면은 나오죠. 사실 TV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오프닝에 보면은 얘가 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품 내에서 한 번도 이 옷을 입지 않아요. 10화가 될 때까지. 네, 1화부터 9화까지는 계속 이 카나에 마도카는 그냥 마법소녀가 아닌 일반인으로 계속 나오고 그래서 10화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마법소녀 차림의 마도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모노가타리 시리즈를 보시면 샤프트 각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질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도카라는 친구가 오무라와 친구가 됐는데 이 마도카가 요 발푸르기스의 밤이라는 엄청난 마녀가 있어요. 완전 짱센 마녀. 완전 짱센 마녀라고 해가지고 네. 건물을 막 다 부수고 다닙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태풍,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태풍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마녀가 벌이는 짓인데 카나메 마도카가 이 마녀를 막다가 죽어요. 이렇게 죽고 이 상황에서 호무라가 큐베한테 소원을 빌어가지고 마도카를 만나기 전으로 가고 싶어. 마도카와 만나는 그 순간으로 다시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얘가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그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마도카를 지키기 위한 모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법소녀의 마력이라는 것은 그 마법소녀의 인과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인도 그 뭐죠? 그 개념? 그 과거에 대한 그거 죄 그게 뭐죠? 네? 과거에 대한 죄? 네. 업보 카르마? 카르마 네. 카르마 같은 거죠. 카르마 같은 거가 이 마력하고 관계가 있는데 얘가 루프를 돌 때마다 얘가 과거로 갈 때마다 얘 행동이 바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행동이 바뀌는 이유가 마도카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루프를 돌 때마다 얘 마도카한테 업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카르마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얘가 그 일종의 원인 제공자기 때문에 루프를 발생시킨. 그러니까 얘한테 계속
카르마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계속 쌓이니까 얘 마력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법소녀가 쓸 수 있는 힘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마법소녀가 그 흑화해가지고 마녀가 됐을 때 그 마녀의 능력도 강화를 해주고 또 마력이 소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여주는 것 같아요. 마법소녀가 마력을 소진하면 마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얘가 뭐 7일 만에 마녀가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었는데 그 작품에서 드러나는 설정은 아니고 제 추측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마력이 강해지는 것까지는 맞고요. 네. 마력이 강해지고 마녀도 강해지는 건 맞고 그래서 얘가 이제 마도카인데 건물만 합니다. 건물보다 훨씬 더 커요. 건물보다 훨씬 더 크고 뭐 며칠 만에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마녀가 되는데 얘가 이제 크림힐트 그레트헨이라는 이름의 마녀가 되고 큐베가 이야기하기로는 마도카의 마력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그래가지고 얘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그 흡수를 할 수가 있다. 큐베가. 그래서 계속 그 마도카한테 집착을 합니다. 그 작품에서 보시면은 입맛을 다시 줘. 너가 마법소녀가 되면 네. 엄청난 뭔가 빤히 보이는 그런 너는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은 그 엄청난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구가 멸망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니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나는 엄청난 에너지 수확했고 이미 할당량을 다 채웠어.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호무라가 이제 작품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제 호무라의 마지막 루프인데 마도카가 마법소녀가 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마법소녀들 다 죽어요. 마지막 네. 루프에서는 네. 나오는 여기서 이 호무라랑 마도카만 살고 얘 셋은 죽어요. 마미는 3화에서 머리 뜯겨서 죽고 그 충격적인 장면. 그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얘기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네. 마미루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장면이 워낙에 충격적이어가지고 마미에다가 이제 일본어 동사가 이제 끝이 루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마미 해버렸다 이건가요? 네, 그쵸. 마미루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녀가 되고 사야카는 마녀가 되고 큐코도 이제 사야카를 막으려고 하다가 자폭해가지고 그런가?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되죠. 네. 아무튼 그래서 다 죽어가지고 이 발푸르기스의 밤을 그 호무라가 혼자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마도카가 소원을 빌죠. 네. 이게 김밥처럼 생겨서 김밥 언급하신 건가요? 김밥은 그 마미를 잡아먹는. 네. 제가 김밥처럼 생겼죠. 맞네요. 네. 김밥. 네. 그래서 마도카가 소원을 비는데 그때 빈 소원이 뭐냐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마녀를 탄생하기 전에 죽여주세요. 탄생하기 전에 없애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죠. 근데 이 소원이 자기 모순적이에요. 왜냐면은 얘가 마력을 다 소진하면 마녀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마녀가 탄생하기 전에 얘가 그 마녀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되죠. 네. 자기 자신이 마녀가 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 얘를 죽이는 소원을 빈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얘가 우주에서 사라집니다. 우주에서 존재 자체가 말소돼 버려가지고 모두가 기억을 잃어버려요. 얘가 존재한다는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얘 자체가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는 마녀는 존재하기 전에 사라진다 라는 법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칙으로 우주가 다시 개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변이 된 이후에 호무라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호무라만 알고 있고 그 법칙을 원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언어유희라고 하더라고요. 원환 이 한자가 마도카의 한자랑 똑같은 한자래요. 그렇구나. 네. 마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우주에서는 마법소녀가 마력을 다하면 마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냥 뿅 하고 사라져요. 근데 그때 이 호무라가 아니라 마도카가 이렇게 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화살로 소녀를 뿅 쏘고 사라집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얘 보면 요 머리끈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끈이 원래 이 마도카의 머리끈이에요. 그래서 호무라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큐베한테 이걸 얘기해줘요. 이 새로운 우주에서는 큐베와 마법소녀의 사이가 더 이상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냥 큐베가 여기서는 이제 마수라는 것을 가고 싸우게 되는데 마수가 뭐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얘기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마수도 큐베가 만든 것 같아요. 큐베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되니까 마수라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마법소녀가 그것들과 싸우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것도 이제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과 싸워서 어떤 그 그리프시드랑 다른 어떤 조각들을 떨어뜨리는데 그것들이 이제 큐베가 회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에너지를 얻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이 큐베한테 이 우주의 그 원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큐베가 그럴듯하지만 그건 증명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흥미로운 가설이야. 그러나 증명할 수 없지. 마치 그 과학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끝날 때 있는 엔드 카드요. 엔드 카드가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보시면은 그 엔딩송 나올 때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무위키에 이거 쭉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1화부터 12화까지 나무위키 보셔도 되고 얘네들 관계도 재밌어요. 보면은 이 사야카라는 친구하고 큐코라는 친구는 그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서로 사이도 안 좋고. 근데 작품 끝날 때 큐코가 이제 그 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자살을 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재밌고 이런 것도 재밌고 의문점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가 애니메이션 설정 얘기였고요. 두 가지 의문점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큐베가 왜 마지막에 마도카의 소원을 들어주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 작품 마지막에 마녀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큐베가 에너지를 얻는 효율적인 수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그 마지막에 보면은 큐베가 너의 말대로라면은 에너지를 얻을 더 효율적인 수단이 되겠네, 뭐 되기는 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도카의 소원을 통해서 큐베가 에너지를 얻을 그 수단이 사라진 건데 왜 그것을 별 대가 없이 들어주었는가가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가는 보통 그 마법소녀가 마녀가 될 때 그거를 큐베가 흡수를 해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거를 그래도 뭔가 마도카가 사라진 것이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큐백의 이익이 안 되죠. 이득이 없죠.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생각을 해봤는데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큐베는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라는 이제 좀 쉬운 대답이죠. 큐베는 약속을 했는데 뭐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다. 이런 뭐 약간 뭐든 들어줄게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원을 일단 얘기하면 들어줘야 된다. 그런 약간 좀 끼워 맞추기식의 답변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큐베가 소원을 이뤄준 건 맞는데 그것은 사실 반쪽짜리다. 엔딩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녀가 사라져서 뭐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 반쪽짜리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 이어진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가설이고 세 번째는 큐베가 손을 들어주었을 때 에너지 수학이 바로 이루어졌다. 즉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마도카라는 존재가 사라졌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마녀가 된 다음에 사라진 그 과정이 우주의 탄생에 응축이 돼버렸고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탄생부터.
네. 그런 식으로도 아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큐베가 소원을 들어주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 평행 세계다. 그래서 원래 세계는 있어요. 원래 세계는 지구가 망한 그 세계는 원래 있는 거예요. 네. 그 세계에 큐베는 에너지를 수확했다. 그런 이제 4가지 대답을 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느 게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D가 제일 그럴듯하네요. 아, D가 제일 그럴듯한가요? 네, 네. 네, 왜냐면 큐베에서 우주가 그냥 개변하는 건 너무 뭔가 그럴듯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주는 개변을 했겠지만 근데 큐베가 그렇게 막 멍청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으므로 네. 아니 뭐 더 큰 계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B에 대한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큐베가 저게 소원이 항상 반쪽짜리라는 게 큐베가 뭔가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냥 소원을 들어줬는데 그게 이제 마침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이거는 약간 그런 거죠. 인간의 일은 원래 그렇게 잘 풀리는 게 아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왜냐면 그렇군요. 큐베는 감정이 없고 큐베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근데 회수하면 되는 그 거니까. 희망에서 절망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 그래야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반쪽짜리만 들어주는 거죠. 근데 뭔가 예를 들면 일부러 절망으로 떨어지도록. 예를 들면 히토미랑 그 남자애랑 이어진 게 그게 큐베가 일부러 의도를 해가지고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저는 그까지는 아니라고. 그까지는 아니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연출상. 히토미가 좋아한다는 걸 원래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큐베가. 근데 연출상 저는 뭐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소원에 대한 의식은 진행 중이었다. 소원을 말해봐라고 한 순간부터 그 의식이 뭐 진행 중이었다. 그 이제 A가 아마 그거겠네요. 약관에 들어있다. 약관에 들어있다. 근데 처음에 마도카가 큐베한테 소원 빌 때 이런 소원도 가능해? 라고 묻고 이제 소원 빌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그렇지는 않. 만약에 거기서 큐베가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힐라리스님이 와 진짜 다시 봐도 소름 돋고 명작이네요. 어릴 때는 이런 설정은 몰랐다고 하시고 네, DJ AMX님은 마마는 마법소녀물로 시작해서 오컬트물 SF를 거쳐 신화로 끝나는 듯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토끼님이 말씀하셨던 소울잼의 영혼이 가둬지는 것은 좀비가 되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작품의 그 등장인물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받는 충격 같은 게 정도가 뭐 마도카나 사야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쿄코는 별로 이제 약간 충격이 덜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이제 그 가족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야카는 그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맺어지고 싶은 남자애가 있던 거고 마도카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있는데 쿄코는 되게 좀 천에 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없고 그다음에 뭐 그 혼자 좀 생활을 하고 그래서 조금 충격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쿄코는 약간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관점 자체도 네. 좀 이 다른 등장인물과 다르잖아요. 조금 더 쓴맛을 많이 봤죠. 이미. 쓴맛을 많이 보기도 했고 네. 이미 그냥 뭐 멋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뭐 도둑질도 막 멋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영혼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게 우리 몸에 깃들어 있는 거가 바깥에 장치에 있는 거. 사실 뭐 통 속의 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있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은 이제 몸에 이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게 중요한가? 예를 들면 우리 뇌만 그냥 추출해야 딱 있고 그 뇌로서 뭐 원격으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뭐 이런 매트릭스. 네, 이런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볼 때 뒤에 마녀에 대해서 마법소녀가 마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건 좀 이해가 갔는데 이 소울잼에 대해서 애들이 충격을 받는 거는 조금 의외였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격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네. 저도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근데 아주 이해 못할 건 아니긴 한데. 네. 그리고 우리 사회보다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중시하는 세계관인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애니메이션적인 어떤. 근데 애들이기도 하고 또 애들이 그게 충격적일 수 있죠. 시청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댓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뒤에 가면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영화에 관련된 의문점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네. 반역의 이야기는 이제 TV 애니메이션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네. 스토리는 생략을 힐라리스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다 쓰실 때까지. 그 반역의 이야기를 스토리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결말에서 어떻게 되는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스토리는 이제 호무라가 주인공인 이야기라고 이제 사실 TVA도 호무라가 거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네. 영화 이야기를 하자면은 호무라의 소울잼이 이제 오염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마녀가 되려고 해요. 근데 아까 원한의 법칙에 의해서 마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큐베가 그 개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호무라가 원한의 이치가 뭐시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 호무라 주변에다가 간섭 차단 필드라는 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외부와의 어떤 그 인터랙션을 막아주는 그 간섭을 차단하는 필드 말 그대로를 네. 이제 친 거죠. 네. 그래서 그 외부에서 마도카가 여기 들어오게 되죠. 마도카의 그 원한의 이치, 이 원한의 이치가 간섭을 해야 이제 마녀가 되기 전에 소멸을 하는데, 근데 이 원한의 이치가 아예 간섭을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원한의 이치가 들어오는 건 맞아요. 들어오는 건 맞고 그게 이제 이 얘가 이제 결계를 만들죠. 마녀가 돼가지고 마녀는 결계를 만드는데 그 결계 내에서 미로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식충식물 같은 거죠. 네. 그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이제 트랩을 치는 것처럼 네.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미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부에 네. 결계 내부에. 근데 이 호무라가 만든 그 결계는 마타키하라시 맞나? 마타카하라시? 그 시랑 똑같이 생겼고 그 내부에 들어온 인물들은 전부 다 기억이 조작이 됩니다. 미타키하라시. 네, 미타키하라시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내부에 들어온 인간들은 기억이 왜곡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도카가 내부의 결계에 들어왔는데 기억이 왜곡이 돼버려가지고 자신을 인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도카는 이미 인간을 넘어선 존재인데 인간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이 간섭 차단 필드랑 마녀의 결계 효과가 어떻게 같이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신이 신으로서의 능력도 잃어버렸고, 네. 그다음에 인간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으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작품 그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능력이 이제 다시 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호무라의 결계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데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마도카의 부모님이랑 마도카 동생.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마도카를 사실 기억을 못 해야 되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마도카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오고 그게 이제 복선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마법소녀 친구들 마미랑 쿄코가 이제 이 우주에서 살아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야카? 사야카는 사실 죽었죠. 네. 그 소멸해 버렸죠. 그 영화 전 스토리에서 TV에서 소멸해 버렸는데 여기서 나와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복선인 거고. 그다음에 그 베베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김밥 친구가 나오죠. 네. 마미를 마미로 했던 네. 친구. 네. 네.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호무라가 원래는 그래서 간섭 차단 필드를 이 마법 소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간섭 차단 필드를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무라가 소멸이 됐어야 됐는데 원래는 마도카에 의해서 원환의 일치에 의해서 그런데 얘가 악마로 각성을 합니다. 악마가 돼버려요. 요런 모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도카의 육체를 원환의 이치에서 분리를 해내요. 인간 시절의 기억만 원환의 이치에서 쏙 빼어가지고 마도카를 되살려냅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악마로 각성을 해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호무릴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마지막은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딩 자체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영화는 그래서 그 마도카가 이제 부활을 했는데 마도카는 자신이 신이었던 기억은 이제 잃어버린 상태고 내가 뭔가 허전한데 내가 원래 뭐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정도의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야 잘못 써져 있네 사야카. 네. 사야카랑 베베는 원래 마법 소녀였어요. 네. 모모의 나기사라는. 그러니까 마녀가 되기 전에 마법 소녀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친구들도 부활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밝혀지는 사실이 또 뭐냐면은 마녀라는 것이 사실은 자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도 밝혀지고 그 다음에 그 원한의 법칙에 의해 인도된 다음에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밝혀지죠. 그래서 이 베베랑 사야카가 사실은 마도카의 어떤 그 부하가 된 거죠. 소멸한 다음에. 네. 이 마도카가 인간이 된 이후에도 원한의 이치는 그대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무릴리가 이제 맞아요. 이거 굉장히 좀 이쁘게 디자인된 네. 이 친구는 네, 중학생입니다. 네. 네, 철컹철컹. 네. 얘가 이제 큐베를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네. 큐베 잡아가면서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좀 그 약간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통쾌했죠. 네. 잘 됐다 이 자식. 강해 바라는. 네, 그렇게 되고 정말 잘된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은데 이 호무릴리의 소울잼이 다크 오브가 돼버려서 이게 뭔가 최대로 타락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네. 뭔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마도카랑 대립을 할 것처럼 뭔가 여겨지는 그런 작품 마지막에서 이제 호무릴리가 마도카한테 그 질서와 욕망 중에 넌 어느 것이 더 괜찮다고 좋다고 생각하니라고 하니까 마도카가 질서를 그래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넌 나의 적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죠. 그런 장면을 볼 때 호무라와 마도카가 대립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뭔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큐베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코스믹 호러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감정인 에너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외계인이 우주 개변을 밥 먹듯이 한다? 약간 이런 코스믹 호러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고 네. 이 영화의 또 재밌는 점은 전작의 그 TV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었던 캐릭터들의 새로운 케미를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쿄코랑 사야카가 굉장히 티격태격하고 좀 사이도 안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쿄코가 사야카를 막 구원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이 영화판에서 이 둘이 진짜 좀
절친처럼 나오고 굉장히 보고 있으면은 좀 흐뭇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네. 좀 캐릭터들 그리고 이 베베 네. 베베랑 이 만이랑. 만이랑 네. 있는 것도 좀 뭔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살벌한 동거 그런 느낌. 네. 네. 그것도 좀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네. 좀 흠칫흠칫하면서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약간 좀 TV판에서 애들이 많이 구르고 좀 괴로워하고 하니까 극장판에서는 일단 초반까지는 애들이 되게 즐겁게 마법소녀 일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팬서비스 같은 차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하자면은 왜 호무라는 악마가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은 것도 있는데 호무라가 루프를 넘나들면서 마력 에너지를 그 힐라리스님이 쓰신 거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그 소울잼에 대한 얘기인데 영혼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거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주위에 없으면은 제가 이제 통신장애로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사실 지금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 없으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폰에서 일정 거리를 떨어지면은 이 몸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죽는 문제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겠네요. 그것만 해결하면 뭐. 그게 중요한 거군요. 네. 아무튼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네. 이 영화 자체는 제가 스토리를 사실 이 정도는 하나도 설명을 안 한 정도고요. 결말만 설명한 정도고요. 영화를 안 보셨으면 영화를 이거 들으시고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호무라가 주인공인 작품이고 왜 호무라가 호무라가 어떻게 뭐 좀 추리를 하는 그런 게 주요가 되는 작품이라서 네.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호무라가 왜 악마가 되었는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온 거는 제가 검색했을 때 나온 거는 호무라가 엄청난 마력 에너지를 축적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발현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렇다면서도 이 호무라의 능력 자체가 센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마도카는 마력이 엄청나게 축적되는데 능력 자체가 세잖아요. 네. 활 한 방으로 막 마녀를 쓸어 담잖아요. 네. 호무라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마력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애니메이션에서 사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 그런 것 같은 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호무라의 소원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호무라는 마도카를 구하는 게 소원이었죠. 네. 근데 마도카가 원한이 있지가 돼버렸잖아요. 네. 이것은 마도카를 실질적으로 구원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이 호무라의 생각이기도 하고 큐베한테 소원을 들어줬는데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도 해서 영화의 엔딩에서 호무라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러니까 TVA에서 호무라가 빈 소원이 영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마도카가 소원을 빌면서 신이 됐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호무라도 그 소원을 빌면서 결과적으로 우주의 개변을 불러왔고 악마화가 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 또 있는 추측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호무라의 얘기에서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호무라의 소울잼에 축적된 것은 단순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호무라 말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희망보다는 뭐 어쩌고 절망보다는 뭐 더 뜨거운 뭐 그것은 사랑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호무라가 악마가 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악마화가 된 이유다. 마녀가 아니라 악마화가 된 이유다. 이거 잘못 썼네요. 네. 네, 악마가 된 이유다.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러면 왜 다른 악마는 없었지? 다른 악마도 충분히 있을 법하지 않았나?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차단 빌드 자체가 문제였다. 큐베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이 소울잼 내부에 결계가 펼쳐지고 호무라가 마녀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소울잼 내부에서 호무라가 계속 제정신을 유지했단 말이죠. 자신의 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다. 음. 그러니까 이 큐베 자체가 자업자득이다. 이게 뭐 이거는 제가 한 추측입니다. 인터넷에서 네. 찾은 건 아니고 네. 이 정도 추측이 있었습니다. 어느 게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상님 추측이 제일 그럴듯하네요. 아, 요거요? 네. 큐베 때문이다? 네. 그 두 번째 추측도 좀 이것도 재밌는 좀 것 그럴듯한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이거랑 뭐랑 이어지는 것 같냐면은 제가 아까 했던 큐베의 소원하고 요거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큐베가 사실 반쪽짜리 소원을 들어준 거고 네. 그게 영화로 이어져 가지고 요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음 영화로 이어지면서 결국 큐베의 소원은 반쪽짜리였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런 영화였고 이런 네.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 댓글 같은 걸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화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좀 맞는 것 같은 게 변신 장면도 굉장히 좀 재밌게, 네. 네, 멋지게, 그쵸. 멋지게 좀 디자인을 됐고, 새로 다 했고 변신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싸우는 작화도 장면이라던가. 원래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좋아요. 원래 극장판이 되면 화려해지긴 하는데 네. 아주 맞아요. 그 만약에- 애니메이션은 가끔 좀 작품 같은 게 있거든요. 캐릭터 맞아요. 얼굴이 좀 약간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만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아이고, 그래서, 네. 실명이. 그래서 좀 맞아요. 작품이 좀 있는데 네. 극장판은 아주 양호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 TV판이 극장판보다 훨씬 재밌었고요. 극장판은 말씀대로 좀 눈요기는 되는데 스토리 자체는 조금 약간 아닌가. 무리수 다음에 무리수 같은 느낌? 음, 좀 계속 무리수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막 나중에 이제 우주개변이 엄청 쉽게 일어나잖아요. 공상님 말씀처럼. 네. 근데 우주개변이 저렇게 쉽게 확확 일어나고 좀 약간 개념적인 얘기로만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이건 좀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개변이라는 건 아주 굉장한 일이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등장인물 한두 명의 그런 감정 변화에 따라서 휙휙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리니까 더 이상 임팩트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호무라의 그 감정이 TV판까지는 되게 좀 찡했거든요. 짠하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런 게 좀 공감이 됐는데 극장판에서는 호무라의 그 감정이 물론 흑화를 할 만큼 힘들긴 했지만 뭔가 어떤 경로로 저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공감이 잘 안 갔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그 아쉬웠어요. 부분은 진짜 찡했어요. 그 마도카 다시 만나가지고 막 아무도 날 막 믿어주지 않았어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찡했고 그쵸. 엔딩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정 변화가. 네.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음악이 카즈우라 유키라는 분이 맡으신 음악인데 아주 적재적소에 적절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잘 들어갔던 것 같고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고 네, 여기서 이제 엔딩곡 마기아라는 엔딩곡을 부른 칼라피나라는 그룹을 제가 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의 콘서트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무도관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베스트 앨범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그 그룹의 마지막 콘서트가 되었죠. 그 다음에 해체를 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DJAMX님이 호무라는 결국 마도카를 못 구했다고 자책을 해가지고 흑화를 한 거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요거죠. 소원을 이뤘다는 얘기로 이제 네.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마도카를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호무라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너가 원한의 얘기를 하던가 원한의 이치가 되는 건 내가 바란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너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바란 게 아니었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그래서 뭐 악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게 근데 그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게 되나 이런 느낌? 네. 그렇게 쉽게 악마가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 호무라는 마도카한테 되게 집착을 하죠. 그쵸. 네, 집착을 하는. TVA에서도 저는 약간 그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좀 약간 무섭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다른 사람의 목숨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 그렇죠. 마도카의 목숨만 소중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뭐 TV 애니메이션 볼 때는 뭐 그런 가보다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좋아하게 되었을까? 뭐 이 호무라 말대로 그것은 사랑에 필적한 그런 감정인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근데 그 루프 첫 번째 루프를 생각해 보면은 네. 얘가 그 전학을 와가지고 그 학교를 거의 뭐 몇 년 동안 못 다녔을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이제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친구가 돼줬는데 걔가 죽었어. 그러면은 좀 집착을 할 수 있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제 제 네. 생각은 처음에는 이제 과거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호무라가 일단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그 약간 거기에 그 목표 자체에 또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포기를 할 수 없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마도카는 기억을 하나도 못 하는데 자기 혼자만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고난의 그 과정들을.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계속 감정이 깊어지는 거죠. 나는 마도카를 구하려고 이만큼까지 했는데 쟤는 몰라주고 그게 괴롭지만 나는 어떻게든 쟤를 구하고 싶고 이런 쟤만 게 몰라주냐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쌓여서 뭐 저렇게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힐라리스 님도 OST 되게 좋다고 하셨고요. BJAMX님은 네. 호무라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에 가깝기 때문에 악마로 변하는 게 신화적으로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호무라가 얘기하기로는 뭐 자신이 신에 대적해서 신을 이제 끌어내렸잖아요, 인간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뭐 악마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큐베한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이 극장판에서는 큐베는 좀 엑스트라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네, 둘 호무라가 이제 주연이고, 네. 뭐 사실 뭐 그 필드를 친 게 이사단을 불러온 거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긴 합니다만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이 실험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큐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한 거겠죠. 그 뭐라 그러지? 실험할 때 그 간섭이라고 하나요? 개입이요? 뭐 네. 개입을 안 하려고 한 거겠죠. 네. 그런 작품이었다 해서 저는 사실 마마마는 얘기만 많이 들어봤지 사실 저는 그 반전 같은 것도 사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봐가지고 아, 진짜요? 좀 약간 아쉽긴 했어요. 네, 모르고 봐야 더 재밌지 않았을까. 안 본내 삽니다인가요? 안 본 뇌가 아니라 이제 안 읽은 뇌겠죠. 네. 네, 보진 않았고 그 뭐 어디서 주워서 읽은 것만 있으니까 네, 네. 안 읽은 뇌였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래도 뭐 직접 보니까 재미있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유명한지 알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네, 저는 옛날에 이제 본방을 할 때 챙겨봤었고 네. 그 이제 이번에 방송 주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봐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재밌었고 확실히 이제 지금 시대를 넘어서 지금 벌써 10주년이라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그 마법소녀물의 약간 마법소녀물을 비틀어서 좀 제시한 해석한 네. 그런 안티테제. 네. 그런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잘 만든 작품이구나 생각이 들고 그 설정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SF적인 설정들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발푸르기스의 회천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극장판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반역의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일 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사실 그 찾아보니까 네. 제작 과정이 굉장히 좀 난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이 스토리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럴 수 있죠. 저는 항상 조금 의문이었던 게 발푸르기스의 이라는 마녀가 네. 왜 그렇게 강할까? 라는 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것도 뭔가 떡밥이 아닐까? 왜 그 마법소녀들이 걔만 만나면은 다 지는 것일까? 심지어 마도카도 막 이런. 슈타인즈 게이트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좀 재밌었죠. 루프무리고 그것도 DJ AMX님도 본방으로 봤을 때 충격이 상당했다고 에반게리온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것던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감독이 원래는 이 마마마 작품을 이 반역 이야기에서 끝나고 싶었대요. 네. 근데 이 제작 측에서 그것을 이제 이 좋은 IP를 이렇게 끝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발푸르기스의 회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후속작이 그 얘기만 나오고 발표가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그 약간 뭐라 그러지 포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 에반게리온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에반게리온 그 영화판 같은 신극장판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논의를 하고 있다. 뭐라 그래야 해야 되나? 네. 아직 우리가 놓지 않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아마 나오기는 할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이거 뭐야? 그래서 이 신부 아키유키라는 이 감독은 샤프트에서 많이 좀 애니메이션 연출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그런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좀 개그물에도 참 소질이 있습니다. 네, 개그물 연출하시는 것도 되게 잘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저는 이분의 아라카와 언더 더 브릿지 요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네,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작품들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저희 좀 길게 해봤는데요. 네. 네. 좀 많이 이뤄졌네요. 네. 뒤에 그 약간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옛날에 이렇게 길게 많이 했는데. 그쵸. 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다음 주에 아마도 저희가 이서영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하는 그런 방송을 할지, 그걸 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녹음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는 그때 보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방송 그럼 단신을 스킵을 하는 건가요? 단신을, 만약에 라이브로 이제 작가님, 아니, 단신도 해야죠. 단신도 하긴 하는군요. 하는데, 뭐,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보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몽을 안 다루시냐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총몽, 다루고 싶죠. 다루고 싶은데 그 약간 엄두가 안 나가지고 네, 총몽도 그 영화로도 나온 거죠, 그게 그 로봇 알리타 배틀엔젤. 네. 네, 맞아요. 그걸로도 나왔고 사실 만화가 분량에 대해서 대만족이라고 하시네요. 저희 홍타콩님께서 저는 조금 피곤하네요. 아, 그래요. 어쨌든 얼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 네. 이렇게 작품 추천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하고 싶은 작품 목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네, 거기에는 꼭 추가를 해가지고 언젠가는 꼭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그럼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 다음 주든 네. 다다음 주든. 네. 네. 네,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